안녕하세요. 박인박 부동산 TV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지식산업센터.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투자를 할지 말지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어 검색해보는 분들도 많아지신 만큼 저희 박인박 부동산 TV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보성 영상으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하여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란 어떤 건축물인지 궁금하시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장 입주가 가능한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라고 나오는데 내용 설명이 너무나 어렵네요.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업무용 공간과 거주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소자본으로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라며 뜨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그럼 장단점 비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장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금융 혜택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비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아 은행 대출이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시에 들어가는 자본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제 혜택입니다. 네이버 3월 12일 인터넷 기사를 참조했는데요. 틈새 상품에서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세제 혜택과 좋은 입지 조건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며 분양권 취득 시 실사용 사업자는 취득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법인은 이주 조건에 따라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으로 큰 비용 아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이기에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리실 수 있겠다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고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전매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전매 횟수도 기간도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매매를 원하실 때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규제를 많이 받지 않는 비주택으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낮은 초기 투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거래가 진행되는데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소액만 있어도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실 위험도가 낮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주로 기업이나 업체의 사업자로서 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함께 쓰는 곳이기에 장기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또한 월세 연체 위험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업용 건물이니 깨끗하게 시설 관리도 직접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 하나 없이 편하게 임대사업이 가능하시겠죠. 여섯 번째는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손꼽히는 부동산입니다. 일반적인 주택투자나 상가투자 또는 주식투자 대비 월 임대소득도 기업을 상대로 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이며 지역에 따라 최대 20%까지 파격적인 수익률이 나오기도 하는 투자성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장점은 지식산업센터도 시세 차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 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데요.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세 차익 사례를 알아보며 대표적으로 7군데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 시기별로 지역에 따라 최초 분양 평당가가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평당가를 보시면 약 2배 정도 금액이 오른 부분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집가는 올라갈 것이며 공업지역 내에 들어가면 전문 업종 관련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모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주변 인프라 역시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또한 매매 기간과 횟수가 제한 없으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여유가 있다면 언제라도 몇 번이고 사고 팔기가 가능하니 당연히 처음 분양 금액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시세 차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분양 받으신 이후 시기를 잘 맞추어 매매하신다면 너무나 좋을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당연히 지식산업센터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벤처기업, 정보통신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사옥으로 쓰고 있는 기업들도 볼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공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보니 기업이 입주할 만한 위치를 선택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려우실 거라 분양 전 많은 정보를 얻고 발품도 많이 팔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전문 부동산의 자문을 얻는 것이겠죠. 편하게 박앤박 부동산 TV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환금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손쉽게 필요할 때 현금으로 급히 바꿀 수 있는 주식 투자 또는 거래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주택 투자와 비교했을 때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용 부동산이기에 업종 제한이 있다 보니 빠른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단점,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는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많이 따라가는 편인데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그 외 지방은 각각 지역별로 수요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입지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조형, 업무형, 라이브 오피스형으로 나뉘며 인근 제조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드라이브인 비율이 높은 걸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업무용 섹션 오피스와 업무 휴식 공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라이브 오피스까지 짐을 상하차하기 좋도록 대형 탑차 등 편리한 인입이 가능하도록 층고를 높게 설계하고 인터넷 뉴스에서도 추천하는 라이브 오피스형 구조, 복층 형태로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형 공장으로 차가 사무실 앞까지 진입이 가능한 도어-투-도어 형식을 보이기도 하며 복층 형태로 편하게 오피스로 이용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의 대표적 공간 구조입니다. 자, 그럼 지식산업센터의 장점과 단점 다시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정리하자면 장점으로는 비주택이기에 높은 대출 비율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재산세 등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이 있으며 전매 횟수와 기간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업종 특성상 장기 임대 계약으로 공실 위험도를 낮추고 지역별로 약 20%대까지의 파격적인 높은 수익률과 추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세 차이까지. 단점은 업종이 정해져 있어 수요가 제한되어 있으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이 낮은 편이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요 편차가 크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당연히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최고의 수익성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투자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과연 투자해도 될까? 저희 박앤박 부동산의 의견은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황금 시기가 아닐까 추천드려 봅니다. 현재 주택시장을 향한 많은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침체되었고 하락세가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규제의 반사작용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각종 세제와 금융 지원 혜택도 기대할 수 있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안정적인 월 임대소득도 기대할 수 있으며 청약과 전매 제한이 없으니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조건들까지.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으로 성장 중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해 여러 정보를 찾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 어려운 내용들로 인해 궁금증이 해소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부동산 관련해 다양한 궁금하신 사항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내용은 저희 박앤박 부동산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